5월 17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쟁의 기관차 2020년 5월호 21세기 혁명의 특집 정세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정세의 18페이지입니다. 결국 관건은 치료제, 백신 개발. 4월 6일 다우지수가 코비드19 정점에 대한 기대로 7.73%로 상승하며 마감했다. 3월 24일 미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11.37% 상승한 지 9일 만이다. 이날 미의 사망자 수의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미의 핫스팟인 뉴욕주에서 4월 5일 코비드19 사망자가 594명 발생했지만 전날 630명에 비해 줄었다는 사실을 반긴 것이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곡선이 정점에 근접해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는 좋은 징조일 수 있다. 우리는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들어 이탈리아, 스페인에서의 확산 추세가 꺾이고 머지않아 미에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코비드19의 후과는 치명적인 수준이다. 존슨 영 총리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영은 직무대행체제로 넘어갔다. 존슨의 건강 상태는 호전됐지만 영 보건체계는 유럽 내 최고 사망률 등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를 1년 뒤로 미룬 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코비드19가 확산될 조짐이다. 총리 아베는 4월 7일 다음 날 6일까지 도쿄도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 사태를 선언하고 대인 접촉을 70에서 80% 줄일 것을 요구했다. 에콰도르에서는 길가에 시신이 방치되고 집에서 숨을 거둔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들에선 봉쇄 조치에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 동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물, 식량이 보장되지 못하면 자가격리 봉쇄 조치가 또 다른 차원에서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2위 인구 대국인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 아프리카와 같은 보건체계가 열악한 일부 나라들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남아있다. 코비드19 위기를 근원적으로 없앨 방법은 치료제, 백신의 개발에 있지만 의학적으로 이 작업은 기간이 오래 걸린다. 빠른 방법으로 이미 개발된 다른 병의 치료제 중에서 찾아보는 방법이 제한됐다. 3월 19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언론 브리핑에서 말랄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이 코비드19의 치료제로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의사의 판단으로 치료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코비드19의 치료제로 승인된 것은 아니었다. 현장에서는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구충제 이버맥틴 등이 일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현재까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혈장치료법이 부각되고 있다. 완치자의 혈장에 있는 다량의 항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남에서도 중증 환자 2명이 치료에 성공했다. 클로로킨, 렘데시비르, 칼레트라 등은 주로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앞에 국내 중증 환자 2명도 이 치료제들을 사용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혈장 치료를 시도했다. 2001년 사스, 2014년 에볼라 발생 때도 혈장 치료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 혈장 치료는 신약 개발보다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짧고 연구 개발 비용이 저렴하며 방법도 간단해 의료기술 낙후 국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중, 미 등에서도 회복기 혈장을 이용한 치료와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치료 사례를 참고해 코비드19 혈장 치료 지침을 곧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압승, 보안법 폐지 언제 하나. 4월 15일 총선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일은 코비드19에도 불구하고 1992년 총선 이후 최고치인
62.2%로 집계됐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과 미통당의 참패로 드러났다. 253개의 지역구 중 130석과 120석 정도로 나눠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민주당이 163석, 미통당이 84석을 차지했다.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이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에서 당선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 입당을 예고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지역구 결과를 고려해 총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된다.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미래한국당 33.84, 더불어시민당 33.35,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 열린민주당 5.42%를 최종 득표해 미래한국당 19, 더불어시민당 17, 정의당 5,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석이 배분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합쳐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했다. 여기에 열린민주당 3석과 민주당 입당 희망 무소속 의원이 있다. 180석이 되면 3분의 2석이 필요한 개헌 외에 다 가능하다. 50% 후반대 높은 국정 지지율에 국회 내 개혁 입법 지원까지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이 더 큰 힘을 받게 됐다. 당면에 코비드19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또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도 문정부의 주요 과제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찰 내부 개혁이 추진된다. 미통당과 그 지지자들이 만든 조국 대 윤석열의 프레임을 뚫고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이 주목된다. 특히 보안법 폐지의 수준과 시기가 주목된다. 이제 민주당 정부는 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안정적인 의석수를 차지했다. 황교안은 총선 참패, 공천 실패, 종로구 완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당연히 정치 생명 자체가 위태롭다. 경제 위기는 이전부터 심각했는데 코비드19로 더욱 촉진되고 있다.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증세복지, 소득주도 노선으로는 고용, 임금 등 노동 정책을 비롯 민생 관련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능하다. 북이 최근 청와대를 모형으로 한 포격 훈련을 한다는 보도가 있다. 실제 북은 김여정 1부부장의 담화가 보여주듯이 청와대를 신랄하게 때렸다. 물론 이는 실제로는 백악관을 때렸다고 봐야 한다. 북은 트럼프의 방북이 있을 때까지 공격 수위를 계속 높여나갈 전망이다. 민주당 정부는 무엇보다 보안법 폐지를 앞당겨야 한다.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북, 담화 선전으로 폼페오 저격. 3월 30일 북은 신임 대미협상 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폼페오의 이번 망발을 들으며 다시금 대화 의욕을 더 확실성 있게 접었으며 미국이 오랜 기간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고통을 그대로 공포와 불안으로 되돌려 갚아주기 위한 우리의 책임적인 계획 사업들에 더 큰 열의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 건드리면 다친다고 엄중 경고했다. 북이 담화까지 해 비난한 미 국무장관 폼페오의 발언은 3월 25일 G7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있었다. 폼페오는 이날 북의 협상 복귀를 위해 G7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단합해야 한다. 북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G7 외교장관 회담은 코비드19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회담에서는 중해 코로나19 관련 보건 문제, 러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란의 핵 보유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일 외무상은 회담 직후 참석자들이 최근 북의 발사체 시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북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폼페오는 코비드19와 관련해 특히 중을 비난했는데
회의에서 우한 코로나라고 명기할 것을 강변해 결국 공동성명은 미가 빠진 상태로 발표됐다. 전날 문우신 재무장관이 서명한 G7 재무장관들의 공동성명에는 코비드-19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채택됐다. 대미 협상국장의 담화에서 대통령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문제와 관련하여 진정에 넘친 지원 구상을 담은 친서를 우리 지도부에 보내오며 긴밀한 의사소통을 간청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트럼프의 친서는 3월 22일 김여정 일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공개됐으며 트럼프도 3월 22일 기자들의 질문에 코비드-19와 관련 북, 이란 등 다른 나라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돕겠다면서 친서의 내용을 확인했다. 폼페오는 자신을 비난한 북의 담화 내용에 대해 북에 대한 대통령과 나의 입장은 내가 국무장관에 취임한 첫날 이래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변명했다. 북은 폼페오가 차차기 대권에 대한 야심 때문에 북과의 합의를 깨고 있다는 판단까지 보도한 적이 있다. 북, 중, 러,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시리아, 니카라과 8개국이 유엔 제재가 코비드-19 확산 저지 노력에 해가 된다며 해제를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3월 2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서한에서 이들은 제재에 대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불법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자의적인 경제 압력 수단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해제를 요청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3월 26일 유엔 사무총장은 제재가 국가의 전염병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며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제재 면제를 거듭 호소했다. 미의 제재 입장은 확고하나 과연 북에도 통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낙각, 벙커버스터의 힌트? 3월 29일 북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 또다시 진행됐다. 3월 30일 국방과학원에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인도되는 초대형 방사포의 전술 기술적 특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남 언론들은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 보도에 의혹을 제기했다. 북이 지난해 신형이라며 공개한 포는 4가지인데 러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전술 유도 무기, 미의 에이탱크스와 유사한 전술 유도 무기, 지난해 7월 30일, 8월 2일 등에 발사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8월 24일에 처음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다. 북은 특히 초대형 방사포를 러나 미에 없는 주체 무기로 크게 부각하고 있다. 북이 지난해 유독 모자이크 처리를 해 공개했던 포는 6개 발사관을 가진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다. 3월 29일 발사한 포는 초대형 방사포라고 공개했지만 발사관이 기존의 초대형 방사포의 4개와 달리 6개였다. 남 언론에서는 북이 의도적인 기만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의 군 관계자는 한미는 지난해 7월 31일과 8월 2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있다. 당시 북한이 실제론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쏘고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속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분석이 발사 궤도, 속도, 사전 탐지 자료 등에 대해 미 남이 비행 특성을 분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결국 지난해 발사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초대형 방사포가 개발 단계에서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발사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사거리가 겹친다는 점에서도 별도로 다른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해석했다. 3월 21일 시험 사격에 대해 북은 전술 유도 무기 시험 사격이라고 밝혔다. 이는 에이탱크스와 유사한 무기로 3월 22일 시범 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 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도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밝혀 크게 주목을 끌었다. 남의 한 전문가는 낙각 특성, 탄도 위력을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종말 단계에서 탄두의 낙탄 각도 변경을 위한 비행 궤도 변경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낙각 특성 언급 미뤄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탄두 개량을 할 때 관통형 탄두의 개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통형 탄두란 벙커버스터를 의미한다. 지하 갱도를 관통해 공격을 한다는 의미로 지하 벙커에 있는 지휘부나 주요 시설들을 타격 목표로 삼는다. 북이 새로운 길에 진입하고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경우 가장 유력한 전술안 중 하나로 남의 미군 지휘부 등 모든 지하 벙커를 우선 타격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미군 정찰기에 코리아 반도 상공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군 당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이런 정찰 활동이 민간에 의해 추적돼 계속 공개되고 있다. 군 당국이 일부러 노출한 의도적인 무력 시위라는 의미다. 공중 충돌 방지를 위해서도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4월 10일 예정됐던 최고인민회의에 대비한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북에 가공할 극초음속 미사일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일부러 정보를 공개해 순간적이라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일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단별 박격포병 9분 대포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4월 10일 보도됐고 4월 12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 습격기 연대 시찰이 보도됐다. 4월 14일 오전 7시 30분경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 미사일 수발이 발사됐다고 남합참이 발표했다. 민중민주당의 완강한 실청 투쟁, 독특한 선거 참여. 민중민주당은 4월 15일 총선 불참 시 합법 정당의 지위를 상실하는 정당법으로 인해 종로구에 후보를 냈다. 대신 민중민주당은 차원이 다른 독특한 선거운동을 벌였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4월 2일 선거 공보물로 미군 철거, 환수복지 등 34개의 가로막을 광화문에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4월 3일 박소연 후보는 미대사관 앞에서 첫 선거 유세를 하면서 제주민중항쟁 72주년을 맞이해 일제가 청산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점령군으로 남코리아를 강점했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4월 14일 선거운동 마지막 날 민중민주당은 지지자들과 함께 미대사관 앞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했다. 유세에서 지창영 평화협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민중민주당은 당리 당략을 연구하거나 꼼수를 쓰지 않는다. 묵묵하게 자기 갈 길을 간다면서 기존 정당 제도권 활동이 민중에게 큰 의미가 없다며 민중에게는 자주, 민주주의, 평화 통일이 필요하다. 이 길을 열어 젖히고 있는 앞장에 선 항쟁의 기관차가 민중민주당이라고 격조 높게 민중민주당을 지지했다. 민중민주당 김나진 학생당원이 친미 극우 무리배를 고발하는 중에 재판 불출석으로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나진 여학생은 미대사관 기습 평화 시위에 대해 직시법 위반 재판 중이었다.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면서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아 그동안 재판이 연기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왔는데 법원에 공개된 정보가 틀렸던 것이다. 더구나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 벌금의 경미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부정한 것도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불법 부당한 구속에 묵비 단식으로 항의하던 김나진 학생당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민중민주당은 4월 12일 검찰청 앞에서 김나진 즉각 석방, 윤석열 해임, 검찰 앞에 청산,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 시위를 전개했다. 민중민주당과 당원들은 김나진 학생당원의 조기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4월 2일 미국 평화원정 총 1061일째를 맞이하며 9차 미국 평화원정 시위를 현지 온라인 시위로 전환했다. 원정단은 자택격리 정책으로
백악관 앞 시위가 금지돼 온라인 시위를 시작한다. 매일 미국 현지 소식을 전하는 필리 라이브와 밤샘 필리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첫날 밤새 필리 라이브로 미국 민중사를 진행했다. 온라인 시위는 매일 계속되고 있다. 4월 3일 제주민중항쟁 72주년을 맞이해 전총은 논평, 제주민중항쟁 정신 따라 민중민주의 길로 나아가자를, 반일행동은 논평, 제주민중항쟁 정신 따라 반합의 반일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다를 발표했다. 4월 4일 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는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미군 유지비 증액, 트럼프 규탄, 점령군 미군 철거, 기자회견 집회를 진행했다. 주남 미군 사령관 에이브럼스가 미군 기지 내 남코리아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 분담금 협상 때문이라며 남의 책임을 떠넘긴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코비드19로 인한 비상 국면에서 경제 위기는 민생 파탄으로 심화돼 민중들의 생존, 생활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이에 4월 6일 전총은 모든 실업자 매월 50만 원 수당 지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 50만 원 수당을 지급하라는 구호를 들고 실천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서울 정부총합청사 앞에서 모든 실업자 매월 50만 원 수당 지급, 실업 비정규직 철폐, 권력형 비리범 친일파 재산 환수 1일 시위를 시작했다. 기자회견에서 김대봉 전총준비위원장은 코비드19 확산 전 이미 남코리아는 실질 실업률 10%, 청년층 체감 실업률 23%였다. 대규모 실업 대란, 저임금 노동자 양산으로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 정부는 대규모 실직 상태에 빠진 노동자 민중에게는 일회성 긴급 구호 자금을 지급하고 기업엔 무제한 대출을 약속했다면서 그로 인한 세금과 인플레이션은 민중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모든 실업자들에게 매월 50만 원 수당 지급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길, 권력형 비리범 친일파 재산을 노동자 민중에게 돌려주는 환수는 너무나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민중민주당의 실천은 줄기차게 전개되고 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필리버스터 라이브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코비드19 위기 중에서도 결국 민중들의 새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실천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세 속에서라도 결국 실천이 모든 민주의 세상을 앞당기는 가장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5월 17일을 맞이하는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의 필리버스터 라이브는 내일부터 다시 백악관 앞 평화시위로 전개됩니다. 코비드19 와중에도 미군 철거의 기치 아래에서 가열차게 전개했던 미국 평화원정단의 시위를 더욱더 가열차게 끝없이 백악관 앞 평화시위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7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